정세가 아니라 라는 외변을 내려놓았습니다.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입법화합니다. 화면 속 이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으로 인상하고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어제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의 발표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 증진 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 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 규제를 입법화합니다. 물론 검토한다고 했어요. 네, 정철지 평론가님. 네.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게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늘 비판 목소리가 조금 많았거든요. 네. 일단 핵심적으로 우리나라의 담뱃값만 보면 어제 보건복지부 말대로 좀 싼 편에 속합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OECD 전체 평균이 $7 정도 되니까요. 아마도 그래서 8,000원대까지 인상한다. 이 정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담배값뿐만이 아니었죠. 이제 술 관련해서도 이제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제 뉘앙스까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실은 어제 저녁은 이 담배값 또 주세 이게 맞아요. 굉장한 화두가 됐습니다. 다만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얘기는 하겠지만 불과 채 하루도 되기도 전에 이제 정세균 총리부터 해서 그럴 일은 절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런 계획도 없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하루 만에 이런 논쟁, 논란은 사라지는 듯 싶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만에 하나 이것이 이제 재보궐선거 이제 4월에 끝나고 나면 본물 터지듯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의구심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불만 여론이 더 커지는 이유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정상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습니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정세가 아니라라는 궤변을 내려놓았습니다. 비판하는 쪽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과거에는 저렇게 담뱃값 인상한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한테 비판 수위를 높이더니 지금은 또 검토 중이라고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여론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2015년 당시에 담뱃값 인상했을 때 굉장히 많이 비난에 있었고요. 꼼수 증세라는 아예 이제 타이틀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도 함께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의 발언을 떠나서 큰 틀에서 간접세보다는 이제 타깃을 하게 되는 직접세 쪽으로 조세 정책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세를 하면 세금에 술에 세금 붙이는 거, 또 담배에 세금 붙이는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민들이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직접세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데 어제 느닷없이 보건복지부가 이 담배 또 술값 이야기 또 이거 인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두 가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점 때문에라도 바로 한나절이 되기 전에 이렇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명에 나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의 대담집에서도 이 담배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장혜철 평론가님 실제로 말씀처럼 정철지 평론가님 짚어주셨지만 정세균 총리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논란이 커지자 해명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다. 나경원 전 의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 언론 보도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나왔던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하루 만에 뒤집힐 이 검토 자료나 이 근거들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내세워서 국민적인 혼란을 준 겁니까?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내수 경기 잔뜩 위축되어 있는데 이 같은 뉴스가 국민들의 소비 심리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정세균 총리나 지금 민주당이 나서서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하면 그럼 그럴 계획도 없는 걸 왜 당과 또 이 정부와 청와대와 협의도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비슷하게 내보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부터 질책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도 초창기 기억을 되짚어보면 마스크 착용 문제부터 마스크 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와 이 정치권의 입장이 자꾸 달라서 발이 어긋나는 경우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같은 선례가 또다시 담뱃값, 소주값 논란에도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제대로 된 입장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야당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물가 걱정을 했습니다.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도록 무리하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등 물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물가, 담뱃값 얘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정철치 평론가님. IMF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들은 좀 깜짝 놀라잖아요.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IMF가 우리 시장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한 나라의 가계부채가 언제 위험하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가 GDP, 그 가계가 생산할 수 있는 GDP 능력의 100%를 넘을 때가 이제 빨간불, 정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700조, 1,800조 육박을 하면서 우리나라 GDP 대비 100%를 지금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IMF는 한국 경제 뭐 잘해왔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도 잘해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담배값까지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실은 담배값이 우회적이라는 증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인플레의 문제. 즉 공공 물가가 오르면서 그렇죠. 1단계 물가가 오르고요. 만에 하나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될 때는 본물 치듯 이 민간 물가도 따라 올립니다. 막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막 물가들을 올리거든요. 대선 직전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가계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게들이 소비 열고 더 떨어지고 이 가계부채 부담은 더 커지고 아마 이런 맥락 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나왔던 공공물가 인상에 대해서 더욱더 가게들이 이제 크게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뱃값 인상 어제 오늘 설왕설래하면서 시민들 꽤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제 앞서 실시간 검색어에서 담뱃값 인상 말고도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 삼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